퀴어 청소년을 위한 고민 상담소 띵동 팟캐스트 귀청고. 안녕하세요. 귀청고 두 번째 편입니다. 귀청고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의 자원활동과 띵가띵가 미디어팀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랍니다. 오늘은 저번과 같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고민과 사연을 띵동과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는 시간이 될 텐데요. 소개되는 사연과 닉네임 모두 안전을 위해 각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띵동의 도터라고 해요. 30살이 조금 넘었고 때때로 게이라고 합니다. 오늘 녹음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ISFJ F팀 트랜스젠더 30대 하루입니다. 10대 시절 공으로 정체화한 레즈비언 여세입니다. 29년차 어쩌다 유부 ENFJ 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즈비언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범성애자였잖아. 26년차 범성애자 삐삐입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하루님이 먼저 읽어주실 거예요. 사연자는 특별한 케이크님. 사연 제목은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성애자랍니다. 요즘 제 친구들은 이성이나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눠요. 실제로 대부분이 연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새롭게 친구를 사귀게 되면 계속 대화의 주제가 연애로 흘러가요. 물론 저도 애정은 아니지만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무성애자라고 뭐 잘못된 것도 아닌데 사실 친구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친구들이 서로 대화할 때마다 소외받는 기분이 들어요. 네. 무성애자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상당히 좀 자주 하는 경험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학창 시절 그리고 또 이제 20대 초반까지도 꽤나 이성이나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주변을 살펴보면. 근데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관심사가 좀 달라서 생긴 문제잖아요. 이 케이크님의 관심사와 또 이제 친구들의 주 관심사가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약간 그 케이크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제 친구들이 K-pop 오타쿠들이 되게 많은데 제 친구들이 저 빼고 진짜 다 NCT에 입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나도 쟤를 만나도 걔를 만나도 NCT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이렇게 난 관심도 없는 얘기를 나한테 하지? 너무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는데 진짜 케이크님 적어주신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공감해주기 무척 어렵고 또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소외되는 기분이 들고 막 그랬었는데 저의 NCT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케이크님의 연애를 좋아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조금 꼽아보자면 딱히 그 사람들은 뭔가 대답을 바라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옆에 두고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고 나한테는 이게 너무 큰 관심사니까 그냥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해서 케이크님이 너무 뭔가 진심을 다해서 공감이 되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끌어내서 공감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 사실 억지로 공감하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남고 출신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소녀시대가 한참 활동하는데 어떤 노래 했나요? 어떤 노래였지? 이것 봐, 이 기억도 안 나죠? 근데 저는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남자 아이돌만을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소녀시대가 뭐 신곡을 낸다든지 원더걸스가 신곡을 낸다든지 또 누구지? 2NE1? 뭐 그렇게 신곡을 내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도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겠지만 이야기하거나 그 대화 주제에 끼는 것이 좀 어렵기도 했는데
그런 문화가 군대에 가서도 계속 아. 이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정체화하고 이제 나의 어떤 정체성과 맞는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꾸리잖아요. 근데 게이분들도 걸그룹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다른 결로 좋아해요. 해남들거든 다르게. 근데 그 게이 친구들이랑도 만나서도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이 게이 친구들은 오히려 남자 아이돌을 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 나랑 잘 안 맞아. 그래가지고 나 혼자 허공에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통 트위터에. 그래서 이런 어떤 소외감을 맞아. 여기 이쪽 반도 저쪽 반 저도 느껴본 적이 있어서 너무 공감이 가는 맞아요. 사실 이야기였고 단순히 정체성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 나와 되게 결이 다른 이야기를 안에 끼어들어서 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전 직장에 있었을 때는 직장이 워낙 보수적이어서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막 결혼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그런 주제가 나한테 커다란 주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 물론 거짓말로 둘러대죠. 언젠간 해야죠. 누구 만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 뭐 실제로 막 결혼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주변에서. 근데 이럴 때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늘은 누굴 만난다고 얘기해볼까? 그럼 저 만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갑자기 막 거짓말로 둘러대도 그 사람들 별로 기억 못해요 사실. 다음날 가서 뭐 그 사람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도 안 할 거고 만약에 한다면 헤어졌어? 이러면 뭐 그만이고. 그래서 좀 너무 고민을 오래 하지 않고 가볍게 그냥 하나의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네 라고 생각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삐삐님도 그렇고 세연님도 그렇고 도터쌤도 그렇고 다들 그 특별한 케이크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외되는 기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지금 다들 공감해주고 계시고 있고 청소년 시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친구들이랑 나누고 싶은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아마 이성이나 연애 같은 것에 눈을 뜨게 되면 더더욱이나 말이 많아지고 이 얘기를 어디 가서 또 할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친구들과 나누고 또 비슷한 시기에 옆에 친구가 또 연애나 이성에 관심이 생기면 이 둘만으로도 충분히 시끄러워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 생각에는 특별한 케이크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친구도 되게 피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왜 만나서 맨날 연애 얘기만 하는 걸까라는 친구가 있을 수 맞아. 있는데 이제 특별한 케이크님 같은 경우는 내가 무성애자이기 때문에 더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관심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 친구는 언젠가 관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 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세연쌤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저희 숨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다 같이 관심사랑 공통사가 있어서 친구가 됐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찾아서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은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슈가 재미가 없다고 해도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 친구를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런 거를 가질 수 있구나.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좀 가볍게 생각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본인은 본인 얘기를 못 한다는 게 좀 답답하겠죠. 관심이 없다. 연애에 관심이 없다. 나 무성애자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면 거꾸로 그냥 관심이 없다까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아직도 맞아요. 요즘도 난 별로 관심 없어. 뭐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럼 뭐가 더 관심이 있는데? 라고 친구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난 요즘 강아지가 너무 예쁘더라. 난 요즘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힐링을 받아. 막 이렇게 다른 얘기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무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지 않더라도 관심사가 별로 없다라는 거를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제 혐오적으로 발언한다거나 하면 기분이 상하고
뭐 1년 지나면 반 바뀔 건데 굳이 아, 그런 맞아. 친구는 좀 멀리 해도 괜찮아요. 졸업하면 또 남을 사람들만 남고. 맞아요. 그래서 저 학창 시절 때도 이성에 관심 없는 친구 되게 많았었거든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레즈비언이었고 친구도 다 알고 있고 예, 레즈비언 친구들과 거의 무성애자 친구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아무런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덕질 열심히 하고 자기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지내는 친구도 있고 그냥 재정체화해서 이제 뭐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삶을 꾸려가는 친구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조금 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SFJ로서 저는 이런 이렇게 제가 관심이 없는 주제가 나왔을 때 제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좋아요. 저는 너무 좋다. 좀 가만히 들어요. 듣고 있다가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고개를 2번 까딱 이렇게 공감 반응을 좀 해줍니다. 내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너의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 나 듣고 있어. 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뭔가 이 얘기를 다른 주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자연스러운 주제 전환,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를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되게 아침 교통방송 잡아본다 라고 F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언제 내가 이 고개를 끄덕거릴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중요하다. 이거 어떨까. 네. 사담인데 그 ISFJ들이 그 고개를 끄덕일 때 앞에서 이즈를 그 끄덕임을 못 알아보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ISFJ 분들께서.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넓고 마음이 좀 힘들 것 같아. 계속 타이밍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눈치를 못 채더라고. 눈을 못 채잖아. 엄청 그냥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연 보면은 새롭게 친구를 사귀게 되면 계속 대화의 주제가 연애로 흘러가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이 사연자가 다른 먼 곳으로 던져도 말하는 사람이 계속 그걸 연애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특별한 케이크님도 어쩌면 ISFJ.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이 주변의 친구들이 다 이밖에 없는 거지. 다 눈치 제로기. 이밖에 없는. 끄덕끄덕을 몰라주는. 좀 눈치가 좋은 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은 그 사람이 이 특별한 케이크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주제로 돌렸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냥 한마디씩 던질 수도 있고, 뭐, 실은 재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뭐 요새 너는 뭐 어떠냐, 라던가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지. 지금 이 특별한 케이크님의 이 일상 커뮤니티 안에서 눈치가 제일 빠른 사람은 특별한 케이크님 뿐인 거야. 그러네요.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친구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어. 얘가 연애 이야기하고 싶구나. 얘도 연애 이야기하고 싶네. 쟤도 연애 이야기하고 싶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그냥 알면 모르는 척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진정한 영어는 곰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공부 못해. 아이고, 어떡해. 저는 특별한 케이크님이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어 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혹시 소설가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들 잘 듣고 어디 노트에다가 메모장에 잘 써놓으셔도 방법이겠다 생각합니다. 제일 실리적인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무성애자인데, 그 유명한 그 동성애자 만화로 잘 나가는 작가분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헤테로거나. 친구들 주변 상상으로 이제 이렇게 그린. 그니까. 오히려 제3자의 입장에서 그쵸?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잘 그릴 수 있겠네요. 누구나 이 장면을 보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게. 약간 그런 관측면. 괜찮네요.
이렇게 직접 직업도 추천해준다. 괜찮은 거 맞다? 그럼요. 이 뭐냐 이거 귀청소. 귀청고예요. 귀청소 아니고 귀청고예요. 죄송한데. 귀청고 이렇게 직업도 진로도 찾아주고, 네 MBTI도 때려 맞추고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갑시다. 저희가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지금 특별한 케이크님의 소외감을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까봐 저희가 조금 이제 계속 가볍게 얘기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대화할 때 대화의 장 안에서 되게 중요한 게 사실 듣는 사람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도 이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특별한 케이크님은 이 친구 관계 안에서 듣는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맞아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모두가 다 연애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고 사실 내 연애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도 자기 연애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 테이블 안에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은 사람들만 가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케이크가 정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친구일 수 진짜 있는 특별한 케이크. 그렇죠. 특히 이때 그게 많잖아요.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특별한 케이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친구의 마음을 지금 이 사람이 연애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들어주고 있고 물론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이 친구 관계 안에서 특별한 케이크만큼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공감과 이해를 하나도 못 해주고 있는데 친구들이 그냥 신나서 친구들이 신나서 와서 이야기하는 막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 맞아. 들어. 이런 거지, 이런 거지. 그치. 네, 아마 특별한 케이크님도 그래서 아마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1화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띵동에 와라. 비슷한 또래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네요. 요쌤이 이야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띵동식당 몇 달 전인가? 에이스. 주제가 에이스가 주제였던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이스이신 분들이 와서 이런 고민들 저런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고 자신들의 파트너 주키니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소개해보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런 개념이 있었구나라고 알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또 있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무성애자로서 어떤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경험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그런 게 지지 자원이죠. 네. 정말 근데 무성애자는 그 그룹감? 뭐라고 해야 되죠? 연대감? 연결감? 소속감이 진짜 부족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다들 연애 얘기하면서 친해지는 거여가지고 맞아요. 연애에 반대되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관심사, 더 깊은 관심사로 얘기하면서 친해질 수 있죠, 충분히. 이 사연 처음 소개하고 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무성애자분이라면 응당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같은 정체성인 사람을 처음 만나서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되게 반가운 마음 그 다음으로 약간 내가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서러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조 모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같은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하죠. 맞아요. 커뮤니티. 맞아요. 그래서 띵동으로 오시라. 맞아. 아무튼 띵동이 오셔라. 그리고 솔직히 뭐 레즈든 헤테로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친구 될 수 없어요. 맨 처음에 레즈라고 모여봤자 이거 뭐 이렇게 다른 게 관심사가 겹치지 않으면 다 그냥 깨져.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1화 때도 했었죠. 맞아. 결국 다 같은 얘기 해서. 웃겨. 좀 더 관심사가 뭐가 웃긴 거지? 비슷한 사람들? 그 친구들을 독질 장르라든지. 독질 맞아요. 장르. 저 지난 시간에 맞아요,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트위터에다가 이제 덕질 얘기하면서 결국엔 또 맞아. 누굴 만나요. 그러니까 덕질 자체도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래도 좋아하는 게
하나는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면서 그걸 관심사 비슷한 분들이랑 친하게 좀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라고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경험인 것 같거든요. 아, 좋아요. 사실 이 나이 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모두 다 그런 어떤 나의 어떤 구심점이라고 해야 될까? 좋아하는 어떤 취향, 어떤 뭐 취미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해야 하고 사실 그런 것을 중점으로 잡아서 커뮤니티를 꾸려가는 연습도 해봐야 되는 것이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얘기예요. 맞아요. 좋아하는 게 많아야지 또 사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도 좀 맞아요. 어떨까? 누구랑 공통점이요? 친구들과. 친구들과. 네, 네, 친구들과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맞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주제를 이제 계속 던지면서 이들이 물만한 주제를 계속 여러 가지를 던지면서 연애 얘기 말고 아까랑 같은 이야기네요. 더 이상 연애 얘기가 듣고 싶지 않아. 그러면 갑자기 저번 시험은 어땠어? 맞아. 잔인해. 아니야. 잔인해. 아주 근데 화끈하게 판을 바꿀 수 있는 주제.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싹 식어. 삭제. 그러니까 판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엎으려고 판을 하는 거고 판을 엎어야지. 엎어야지. 듣기 없는 싫으니까. 거야? 연애와 얘기하기 싫으면 엎어야죠. 그래, 엎어야지. 맞아. 엎어, 그러면 엎어. 들러 엎어. 그렇고. 너 숙제 다 했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너 과제 다 했어? 그러면 여행 가. 갑자기 나 떠올랐다는 듯이. 아, 소름 끼쳐. 야, 다음 시간 치우기래. 치우고. 막 이러면서 나가, 그냥. 나 그런 친구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맥락에서 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 전혀 이상하지 않죠.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생이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저 어떻게 마무리하죠? 공감하고 사랑한다. 열심히 살아라. 된 것 같아요, 마무리. 특별한 케이크님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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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연은 말랑한 태블릿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오프라인 퀴어 모임이 있어서 나가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정말 귀엽고 순딩순딩하신 외모의 남성분이 오신 거예요.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 그분하고 인스타 아이디랑 전화번호까지 교환했는데 문제는 그분의 성적 지향하고 제 성 정체성이 안 맞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친구 이상의 관계는 무리일까 싶더라고요. 로맨틱 지향이랑 성적 지향이 다른 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 한번 시도라도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 접고 친구로 지내는 게 나을까요? 정말 너무 고민이에요. 참고로 주변 퀴어 지인들은 마음 접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고백은 조금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맞으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원고회의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사실 맨 마지막 줄에 전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지금 주변 퀴어 지인들한테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퀴청고에 한 번 더 사연을 보냈다는 거는 이건 시도해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도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세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냥 다짜고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당장 사귀어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차근차근히 친구로 일단 지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또 마침 말랑한 태블릿님을 위해서인지 최근에 재정체화를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성적 지향하고 성정체성하고 달라가지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고민이라고 하셨잖아요. 태블릿님이. 그런데 이제 저도 최근에 저의 사례인데 최근에
저는 꽤 오랜 시간 제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알게 됐는데 근데 저는 사실 누구한테 막 누구를 보면서 막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데 그 사람 보는데 너무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 사람 너무 좋고 그래서 이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논바이너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었는데도 그냥 뭐 어쩌라고 약간 이게 되는 거야. 나는 그냥 난 좋은데 어쩌라고. 그래서 집에 오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논바이너리가 아니라 또 다른 성별이었다고 하더라도 뭐 싫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범성애자로 대정체화를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지금부터 막 우울해하지 말고 일단은 친해져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예 선을 네. 긋고 시작하지 말자. 네네. 좀 약간 그래도 가능성은 두어보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정말 그 순딩순딩한 외모에 이러면서 이제 느낌표를 찍으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미 그 오프라인 퀴어 모임 아마 또 나갈 것 같은데 거기서 만나거나 인스타 아이디로 뭐 이렇게 DM을 주고 받거나 하면서 분명 이 좋아하는 마음이 흐르긴 흐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백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흘려보면서 친구로 지내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겠죠. 로맨틱 취향이랑 성적 취향에 따라서 저 사람 저는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삐삐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 취향, 성정체성은 어쨌든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해보고 계속 이제 실은 노력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스타 아이디랑 전화번호까지 교환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본인이 어느 정도 노력해보고 그런데 이제 그 노력이 상대한테 너무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된다거나 그 선이 아닌 선에서는 조금 더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조금 더인 건가요? 조금 더. 실은 아까 삐삐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이제 다가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호감이라는 게 친구로서의 호감도 있고 연인으로서의 호감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이 사람을 내가 친구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연인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도 잘 애매할 때도 있고 이제 사람과 사람의 호감으로서 뭐 밥도 한번 같이 먹어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얼굴을 좀 본다거나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다거나 그리고 플러팅을 좀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아보고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작은 선물? 큰 건 아니고 뭐 큰 건 부담스러워서 맞아.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어요. 큰 걸 사가면 안 되니까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서 그 사람이 이제 팥을 좋아하는지 슈크림을 좋아하는지 중요하지. 중요하다. 붕어빵 취향이 아니라면 뭐 계란빵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취향 삼아 그분을 위해서 조금 특별하게 내가 너를 챙겨주고 있다라는 느낌만 좀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다가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조금 시간을 천천히 두고 다가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본 트위터 짤이었는데 홍진경 나도 봤어요.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또 만들고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 두 만들고 번째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이 너무 크고 괴로운 거를 좀 분산시켜라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되게 좋은 말인 말이라고 것 같아요. 생각했고 뭐 어떻게 될 줄 알겠어 상황이 또 이 사람 들었다가 맞아. 잘 안 돼. 또 다른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직 뭐 연애를 하고 있거나 1대1 관계를 맺기로 약속을 한 사이가 아니니까요. 자기 마음이 조금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사연이 짧아서 사실 구체적인 어떤 맥락들이 나오지 않지만 사실 여수쌤이 한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최근에 오프라인 퀴어 모임을 나가게 됐고 그 나간 모임 그 자리에서 이 자기 어쨌건 그 외적으로 시기 되는 남성분을 보신 거잖아요.
한 거고 그분하고 인스타 아이디어 전화번호까지 교환한 것이 지금까지의 현 진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호감인 요소가 나는 외적인 요소인 것 맞아. 같아요. 그게 뭐 나쁘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만나다 보면은 이 외적인 요소가 완전히 추락할 정도의 어떤 성격이 맞아. 결함이 있을 수도 맞아요. 있어. 맞아. 나하고 진짜 안 맞는 성격이라든지 안 맞는 대화 코드라든지 맞아.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성급하게 연애를 결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맞아. 그 진짜 진짜 시간을 길게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만나봐야 이 사람이 어떤지 알지. 그쵸? 그리고 저도 저는 사실 이 학창 시절 때 한창 좋아하던 생김새가 저는 대놓고 그냥 외모 지상주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면 이제 눈이 가니까 일단 먼저 자연스럽게 가니까. 근데 가만 보면 그 얼굴 값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도토쌤 말씀처럼 얘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잘생긴 건 귀엽고 순딩순딩한 건 또 있어. 다음 모임에 또 나올 수도 있어.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너무 이렇게 막 이 세상에 쟤밖에 없는데 나 어떡하죠? 라는 마음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도토쌤이 성급하게 연애를 결정하지 마라. 결정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다 경험에서 나오는 성급하게 연애를 결정하지 말라는. 성급하게 연애를 하지 마라. 왜냐면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소중해. 이 연애로 겪는 이 어떤 내적인 고통과 상처는 정말 파급력이 세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처를 물론 어떤 연애를 한다는 건 이런 상처를 감수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늘 있지만 어쨌든 내가 감수를 하려면 좀 이 사람은 감수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미리 알고 들어가야. 맞아요. 그래서 맞아. 들어갔는데 알게 되면 맞아. 좀 슬프잖아. 다시 나와야지. 내가 고백해서 내가 사귀자고 했는데 내가 차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좀 모양 빠지잖아. 그래서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썸이라고 할 만한 기간을 좀 둬야 이 연애를 좀 안정적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연애를 해가지고 100일만 사귀고 말 게 아니잖아요. 1년 사귀고 2년 사귀고 오래도록 사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향이고 우리의 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꿈이에요. 그냥 그렇지. 연애가 너무 짧게 힘들면 내가 힘들잖아요. 이사를 여러 번 다니는 것과 같이. 아니야, 근데 그 이사하면 이사를 빨리빨리 다녀야 돼요. 이사하면 이사를 빨리빨리 다녀야 되고. 근데 이사를 다니기 전에 이 집이 제대로 된 매물인지 잘 알아보자. 맞아. 그게 이제 중요하지. 확인을 잘 해보자. 맞아.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지, 그렇죠. 히터가 잘 되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외풍은 없는지, 그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잘 알아봐야 되잖아. 맞아. 천장에서 물이 흐를 수도 있고. 그 간날만 딱 내 눈에 제대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 그날만 해가 잘 높이 잘 떠 들어와 있고. 유난히. 그리고 그런 봐봐. 날이 없어. 365일 중에 하루야. 그리고 지금 이 상대분을 오프라인 퀴어 모임에서 만났어. 얼마나 중요한 모임이에요. 이 모임 이미 가기 전날부터 내 마음이 다 열려 있어. 모두 다 수용하고 포괄하겠다. 약간 이런 어떤 마음씨로 갔을 수도 있어. 그 안에 내 식이 되는 남성분이 있다? 그러면 확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지. 근데 약간 그걸 좀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저는 도토쌤이랑 또 완전히 다른 얘기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오프라인 퀴어 모임을 굉장히 많이 나가본 사람으로서 시기되고 괜찮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 힘들다. 근데 지금 연습이 운 띄울 때부터 맞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인스타를 보면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여수쌤 이야기 들으니까 이런 사람 만나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래요. 아니 맞아. 근데 생각해봐야 돼. 맞아요. 다 여러 각도로 생각해보는 게 맞고. 진짜 해가 반짝 뜬 날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맨틱 취향이랑 성적 취향이 다른데도 접어지지가 않는 그래,
맞아요. 그렇다는 건 이 사람한테 이제 가지고 있는 호감이 그 하루 반짝이 아니고 지금 인스타 아이디도 알고 있대잖아요. 전화번호도 교환했다고 하고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몰라도 인스타를 봤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취향이나 뭐 어떤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호감을 쌓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갑자기 뭐 생각났는데 나는 인스타 교환하고 인스타 필드? 피드에 들어가고 나서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약간 취향이 그렇다기보다 그 피드를 꾸미는 그 모양새가 있잖아요. 모양새를 딱 보고 모양새로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본인 얘기, 난 진짜 아무거나 올리거든요. 근데 인스타 반대였어요? 인스타 피드를 아주 정성스럽게 꾸미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해. 도터 선생님이랑 취향이 안 맞으시고 나랑 결이 좀 안 맞겠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설레는데 저는 그렇게 자신의 취향을 고급스럽게 꾸며서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 부럽긴 하지만 저는 못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다 취향이고 취향이야 결국에는. 이거는 다 취향이고 그러니까 이런 취향들을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건 친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여기서 닫아도 괜찮아요. 짝사랑으로 끝나도 예쁜 사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아. 근데 솔직히 그냥 애초에 퀴어 모임 나갔는데 완식 만난 것 자체가 좀 어떤 재밌는 가십 아니에요? 그걸로 친구들 행복해요. 만났어요. 이거 맞아. 얘기하면 야 나 거기 갔는데 야 쩔더라 나도 가야겠다. 이렇게 이런 거. 맞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거 제가 10대 때가 떠올라가지고 이제 모임에 나가기 전부터 이미 이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막 심장이 막 뛰잖아요. 맞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도 잘 못하고 막 오히려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제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고 조금 저는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주변 퀴어 친구들이 마음을 접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잘 귀담아 들어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도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물을 사람을 매물로 맞아. 비교하니까 맞아요.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퀴어 지인들이 그 친구를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말리는지 그러니까 그냥 지향이 달라서 정체성이 달라서 말리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와 너가 잘 맞지 않을 것 같다거나 뭐 그런 이유로 말리는 건지를 조금 잘 들어본 그거는 친구들 시선이 되게 잘 맞거든요. 너랑 맞지 않는 사람이야는 나보다 친구들이 맞아요, 훨씬 더 맞아요. 잘 알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귀담아 듣고 왜냐하면 만날 수 있는데요. 만나게 돼도 되게 아프게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친구들이 말렸을 맞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도만 생각하고 저는 그냥 좀 용기 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게 또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사연을 보낼 정도로 그 사람을 잊기가 싫고 삐삐쌤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잊기가 싫고 어떻게 해서든 해내라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맞아. 사연을 보낸 거니까 저는 해내라라고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하루 선생님은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하루 선생님 ISFJ여서 저희가 꼭 집어가지고 마이크를 드려야 돼. 선생님이 맞아. 하고 싶은 말해주세요. 얘기 해보세요. 해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무 이제 여수 선생님도 그렇고 도터 선생님도 그렇고 삐비 선생님도 그렇고 세연 선생님도 그렇고 너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미 다 충분히 해주셔서 저는 말랑한 태블릿님을 응원하고 싶어요. 그럼 말랑한 태블릿님을 응원하면서 저희 이 사연을 마무리해볼까요? 그래요. 화이팅! 화이팅! 이번 사연은 이채로운 비님의 이 마음을 포기하기가 어려워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어떤 언니에게 푹 빠져 있어요. 그 언니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언니랑 이야기를 하다가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포기가 안 돼요. 이 마음을 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근데 굳이 그러니까요. 포기야. 맞아. 포기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일단 이채로운 비님이 약간 언니랑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 건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언니를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쭉 유지하다가 포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약간 그 언니한테 계속 달라붙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이렇게 사귀고 싶은 건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만약에 포기하고 싶은 거면 그냥 쭉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포기가 안 되고 정말 어떻게 뭐라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짝사랑은 기세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제 말이 막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언니 너무 좋아요 저랑 사귀어요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약간 기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짝사랑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슬프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 나 안 좋아하는 게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여기서 기까지 죽어버리면 될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연쌤 말처럼 그냥 굳이 포기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귀는 게 이게 지금 언니가 애인이 있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로 이렇게 절망할 필요 없다.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짝사랑은 기세다. 근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긴 해요. 근데 삐삐스미는 조금 다른 건 짝사랑이 그렇게 슬프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연애를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우연치 않게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서 관계가 맺어진 거지 뭔가 막 무슨 파지직처럼 막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나를 좋아해줘야지 관계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서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끔 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게끔 이렇게 서로 노력하는 맞아요. 관계여야지 이렇게 쭉 오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로 맞아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기세다. 그럼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허위 매물일 수 있어.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허위 매물이야. 근데 심지어 좋은 건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래 심지어. 그럼 나도 가능성이 맞아요. 있잖아. 이 정보가 이게 어둠의 이야기였다가 나에게 밝은 희망의 이야기가 될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죠. 저는 이 사연을 읽고 심지어 상황극까지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언니가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막 삐삐야 내가 사실 누구 좋아하잖아. 근데 나 이래서 너무 슬퍼. 걔 때문에 너무 슬퍼 이러면은 언니 진짜 슬프겠다. 진짜 나 언니의 마음 너무 공감한다. 근데 난 언니랑 사귀면 안 그럴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기세다. 기세다. 계속 이렇게 저돌적이야. 하고 들라는 거죠. 와 대박. 그 사람이었으면 난 안 그랬을 텐데 뭐 이런 거야. 능글 연하공이다. 대박. 장난 아니다. 근데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걸로 이렇게 살금살금 해가지고 꽤 차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거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과연 그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 있어서 언니가 맞아. 좋아하는 건지. 맞아. 근데 그 매력을 봤어. 맞아. 근데 내가 보기 그 매력쯤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별거 같아.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피가 보면 되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채로운 빈님이야. 그럼 끝났지. 그럼 이건 미쳤지. 델룸데미니까 뭔가 드라마다. 뭐 요즘 뭐 그 너무 있잖아. 많이 갔다.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럼 행복하겠다. 이채로 비님도 그거를 꿈꾸고 계실 것 같긴 해. 그런 상상도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응. 근데 저는 10대 때 9년 동안 좋아하는 언니가 있어요. 9년? 네, 9년을 좋아했고,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 거의 되게 계속 짝사랑하면서 마음에 이제 담고, 그렇다고 연애를 안 했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치, 다른 문제지. 맞아. 나는 수녀처럼 살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거는 좀 다른 문제고, 어쨌든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서 너무 사랑하게 돼서 그 포기가 안 되는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고 그 마음을 접는 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도 좀 많이 났고 그분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뭐 처음에 만났을 때 뭐 연애도 하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너무 저를 너를 동생 죄송해요. 그 노래 모를 수도 있어. 모르시겠죠. 죄송해요.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을 지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된다라는 마음이 어떤 건지가 제일 궁금해요. 포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가 안 된 상태로 이 마음을 잘 잡고 싶은 건지.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흘러갈 수도 있고 저처럼 흘러갈 줄 알았는데 안 흘러가고 계속 그 마음이 커지기만 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좋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다 응원하고 싶고 대신에 너무 힘들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맞아.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인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맞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을 접는 게 너무 힘들다 이 마음 자체가 그냥 이 사람이 지금 가지게 되면 모든 세상이 다 완벽해질 것 같고 이 사람이 전부일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채로운 빈님의 이 어떤 글의 그 질감을 봤을 때.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삐삐쌤이 말씀하신 대로 연애는 기세다. 짝사랑은 기세다. 짝사랑은 기세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단단해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으면 보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맞아. 연락도 하지 치워버려요. 말고 맞아. 치워버려야 돼.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안 된다가 아니고 나는 이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게 싫고 좋기는 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이 더 많고 이런 또 다른 기세가 있다면 짝사랑의 기세죠. 그것도 그 기세가 있다면 이 사람을 좀 적게 보세요. 적게 보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 다른 사람을 좋아해 보려고. 근데 아까 흥미지원 홍준경님 영원처럼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조금 마음을 이렇게 좀 쪼개서 조금 덜 아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자기의 어떤 감정 상태? 사실 내 감정 상태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름 붙이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런 이름을 붙일 때 되게 분명한 감정들에만 이름을 붙인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채로운 빈님의 사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하는 감정과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감정이 이렇게 있는 건데 사실 난 이 사이에 있는 감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포기를 안 하면은 이채로운 빈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언니한테 고백을 해, 좋아하는 마음을. 그래서 뭐 가타부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그 전까지 그냥 내가 그냥 언니를 좋아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있어도 나는 그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뀔 수도 있는 것처럼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도 흘러가면서 맞아요. 바뀔 수가 맞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내가 버려야 되나 접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를 내 스스로의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작업도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고 그 작업, 그러니까 그 사이만의 작업만 있으면 9년을 좋아할 수가 있어. 아니 그게 어떡한다니. 근데 이것도 왜 괜히 가끔 TV나 뭐나 이렇게 교복 입고 나오거나 그 나이대가 나오는 이유가 그때만큼 온전히 사람에게 풋풋하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요. 뭔가 그 나이대였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빛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의 나는 만나지 않았을 것 같거나 근데 또 그때의 나로 돌아가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순간만 오는 이 타이밍만 오는 때니까 그냥 그렇게 조금 힘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마음껏 좋아하며 맞아요. 즐겨도 되지 않아요?
실은 세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이 좀 안 되는 건 그때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 풋풋하다라는 얘기는 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언제든 다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의 뒤에 이제 이야기들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풋풋함인 거죠. 그 풋풋함. 그 첫사랑, 그 짝사랑. 짝사랑. 첫사랑만의 뭔가가 있긴 한데 그럼요. 없지 네, 뭐 않죠. 이분이 이 사람의 첫사랑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 근데 첫사랑은 내가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사연을 지금 들으시는 분은 이분이 지나서 이 사람이 그때처럼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은 공감이 전혀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다 지나온 사람들. 맞아. 그러니까 다 또 지나왔으니까 실은 그때 그 사람은 그랬지.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더 멋있더라. 막 이 얘기는 나중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니까요. 그거는. 마음 접는 거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근데 만약에 포기가 잘 안 되면 그냥 아싸리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되게 밀어버려요. 아, 언니가 좋아한다는 사람이랑? 왜? 빨리 관계를 누군데? 가속화 맞아. 시켜서 가속화 시켜, 그냥. 결말에 이르도록. 그럼요. 그냥. 맞아, 그거야. 방법이다. 바로 그거야. 썸 타지 말고, 그냥 바로. 바로 헤어져. 바로 그냥. 아니, 뭐, 러브레터 주고받든, 아니면 이제 러브레터 아닌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삐삐쌤이 아까 DN이야? 이야기한 건 뭐예요? 능글 연하공인데 어. 세연쌤이 이야기한 건 계략공이지. 맞아. 난 계략편이야. 난 계획형이거든. 내가 계속 오랫동안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연애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를 그냥 지켜보면서 그 사이를 파고드네. 빨리 저 지금 좋아하는 사람 얼른 사귀고 빨리 헤어져. 이런 말이요? 그래. 여기도 맞아. 계략공. 내가 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는 그 사람을 발견했어.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허위 매물이야. 맞아. 빨리 사귀어. 맞아. 그러고 그 팀을 위로해줘. 빨리 헤어져. 빨리 헤어져. 맞아. 제가 그 연애 안에서 언니가 받는 상처는 관심 없어. 아니야, 내가 위로해줘야지. 받아야 위로해주니까. 그치, 내가 위로해줘야지. 이 못된 사람. 제가 네. 말하세요. 제가 모은영 그 박사야. 경험이 있어요. 뭔 경험? 어떤 경우? 어떤 제가 그렇게 3년을 좋아했던 계략- 사람이 있었는데 계략공으로요? 네네. 3년을 당신이 좋아했던 사람이 계략공을 한다고요? 있었는데 조용히 해봐. 제가 3년을 짝사랑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얘기 다 들어주고 이렇게 좀 밀어줬죠. 이 사람 이런 부분은 참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밀어줬어. 밀어줘서 빨리 연애를 하고 헤어지게 연애를 해보고 이 사람 무서운 아니구나. 사람들. 어쨌든 만나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다는데 나는 아니라는데. 아니라는 답변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눈치로 아는 거죠. 눈치로 내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저한테도 기회가 왔었어요. 헤어졌어요? 네, 헤어져서 저한테도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삐삐쌤이 이야기하셨던 그 기세로 그 기세로 이제 판을 뒤집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타이밍을 좀 놓쳤었던 부분이 있어요. 기세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도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타이밍이 진짜 이게 맞아. 내가 이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막상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만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표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안 되는 거. 이럴 내가 수가. 얘기했잖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이 없다고. 이 용기에는 그만해. 왜 중세시대 보면 있잖아요. 그 바보 쓴 애가 용이랑 싸우잖아. 용을 목을 언제 칠지 그런 걸 다 계산해야 된다고. 그래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중세시대 말이야. 좋은 정리다. 좋았어요. 짝사랑의 기세인 걸로. 기세와 그래, 타이밍으로. 기세와 타이밍. 야, 근데 진짜 타이밍이야. 이 왜? 사연을 이런 식으로 끝내도 되는 거야? 아니야. 다시 수습해. 하는 거 아니야. 약간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 나온
솔루션이 이런 거잖아. 짝사랑은 기세다, 연애는 타이밍이다, 계략적으로 접근해라. 뭐야 이게? 아 그냥 그러니까 이런 다른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약간 수도 쪽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죠? 능동? 내 마음 속에서 뭔가 꽃을 피우고 그 꽃을 꺾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밖으로 다른 방식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해 준 거죠. 그 되게 적극적인 어떤 그럼요. 행동 그럼요. 지침을 맞아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 뿐이고 맞아. 이제 뭐 난 이 가이드라인이 도덕적인가? 왜? 아니 뭐 하진 않았잖아. 괜찮아? 뭐 안 돼? 법이요? 범법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변호사님 안 계시네. 아 계셔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요, 좀. 지금 이채로운 빈님이 사연에서 포기가 안 돼요. 이 마음을 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포기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더 이채로운 빈님이 힘든 감정이 올라와서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포기해야 돼 라는 이 생각 맞아. 때문에 그 생각이 더 이채로운 빈님을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맞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흘러가게 좀 둬보세요. 그냥 어떻게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나. 근데 그런데도 이게 포기가 안 되고 접는 게 너무 힘들면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언니한테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계략을 짜보자. 아니, 결국 계란. 아니, 다시. 계략을 내려놓고 계략. 실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고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저는 옆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해주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제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고 제 마음이라니 이 너무 공감해. 이거는 너무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너무 공감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이고 그러니까 연애뿐만이 아니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실은 되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포기가 안 될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도 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저희가 허위매물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것도 믿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다 믿잖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일 거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일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마 이 언니에게 푹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채로운님은. 이채로운 빈님은.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마음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네, 연애, 짝사랑의 끝이 꼭 연애인가라는 것도 의문인 것 같기는 해요. 짝사랑이 그냥 짝사랑으로 그냥 아름답게 끝날 수도 있어요. 맞아. 경험해 본 바. 네, 아름다운 짝사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짝사랑도 있고, 근데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맞아요. 너무 어떤 것에 붙잡혀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사람과 그분이 잘 되는 게 보기가 너무 어려우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나지 마세요. 맞아. 좀 맞아요, 거리를 맞아요. 좀 맞아, 두는 맞아. 것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너무 힘들면. 요쌤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건데, 그러니까 이채로운 빈님이 언니와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언니에게 좋아하는 점들이 있었을 거라고도 이야기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언니의 어떠한 점을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언어를 가져보는 연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게 될 거고 어떤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또 연애는 또 다른 사람이랑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왜 좋아하게 됐고 이 사람과 왜 연애를 결정하게 되었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문장으로서 내 마음에 정리를 해보고 가져보는 시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지향하는 바, 흘러가고자 하는 바들을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생각도 있고, 사실 포기가 안 된다는 어떤 포기를 결정하는 그런 어떤 마음 안에서도 사실 그러면 내가 왜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져보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연 내용 중에 써주신 부분 중에 그 언니가 너무 좋아요 라는 부분만 좀 뭐라지? 굵게 표시되어서 사연자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 외에 다른 건 다 부차적인 요소인 거죠. 그 언니의 어떤 점이 좋고 도토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래서 그 언니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냥 근데 그 언니가 지금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럼 나는 그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그 모습이 이러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울까? 아, 그러면 나는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언니랑 잘 될 때 잘 지내길 바라면서 나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겠다. 그리고 뭐 역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니까 자주 안 보면 좀 생각을 좀 덜 하게 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게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써보는 것도 좋고 나는 뭐 어떤 점을 좋아했어, 뭐 이래서 좋아했네, 같은 얘기를 계속 써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일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언니가 뭘 오늘은 나에게 사탕을 줬었다 막 이렇게 그런 것들 보면서 나는 참 그 언니를 좋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듬더듬 이 사연을 쓰면서 자기가 했던 생각들을 되돌아보아도 좋은 기회의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내 마음을 만약에 버린다? 혹은 결정짓는다 이런 어떤 상황이 되려면 세연쌤이 세연쌤은 쓰기를 권할 때였지만 사실 말하기도 되게 중요한 시간이 있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다면 사실 이런 주제도 사실 띵동에서 상담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띵동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놓고 털어놓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지역이 너무 멀리 사시는 분이라면 전화로도 우리가 가능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직접 내 입 밖으로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도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이름을 붙이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실은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이름에 그러니까 마음에 이름을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실은 대화라는 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같고요. 글쓰기는 정말 저는 쓰기는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썼을 때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보게 된다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우팅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면 좋고, 굳이 이름을 쓴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자신의 어떤 마음이 이렇다, 힘든 게 어떻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 생각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정도를 글로 써보는 거는 글을 쓰면은 해소가 되거든요. 연필로 쓰면 연필이 이제 닳는 것처럼 그 감정들이 조금씩 닳고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감정과 관련해서 쓰기는 되게 많은 사람들, 심리학자들이나 이제 상담 선생님들도 권유하는 내용이니까요. 저는 세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는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마음을 이제 이름 붙이는 건 혼자서는 너무 힘드니까 띵동에 연락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되게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이채로운 잘 지내세요. 화이팅!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사연을 모두 읽어보고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오늘 팟캐스트를 녹음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세연쌤? 저는 이전에 나는 어떻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사연자님들이 다 모두 행복한 시간들이 더 많은 청소년 시기를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띵식에서 뵐 수 있으면 뵈어요.
미끼쌤은 어떠셨어요? 네, 관계 맺기에 대한 사연이 많았는데, 물론 아우팅이나 상대방의 마음 등 고려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너무 그 부분에 사로잡혀서 지금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와, 맨 마지막에 해야 됐던 거 맞아. 같은데. 아쉽다. 여수쌤은 어떠셨어요? 저는 저희가 좀 오늘 되게 가볍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실은 이 세 가지의 사연 다 되게 마음이 무겁게 쓴 사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은 너무 그거를 막 너무 이렇게 막 짊어지고 막 어디에 빠지고 이렇게 막 그러지 말자고 조금 계속 가볍게 얘기를 해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마음을 다 알아서 그래요. 실은 저희가 공감하고 다 어느 정도 다 경험해 봤고, 그래서 어떤 마음일지 예상이 돼서 저희가 계속 좀 가볍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민이 계속 이어진다면 띵동이 저희가 여기서 다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결이 안 될 거고, 어쨌든 띵동이 여기 계속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눌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니까, 네, 띵동으로 와주세요, 여러분. 모든 선생님. 하루쌤은 어떠셨나요?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도 이 사연을 계기로 또 제 과거의 경험들을 좀 돌아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사연을 나눠주신 사연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띵동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고민들을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물론 나와 완전히 다른 고민들이지만 사실 내가 겪어왔던 지난 시간들의 어떤 한 부분과 딱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지점들이 저는 이 청소년분들보다 내가 단순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지점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해주신 세 사연도 사실 나와 정체성도 되게 다르고 나와 지향성도 되게 다른 분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마저도 사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들이 당연히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연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를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년에도 이 팟캐스트 녹음이 만약 이어질까요? 그건 도터 선생님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네,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청소년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